안녕하세요. 보리사자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사랑받는 고전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불면의 밤이나 무료한 낮, 여러분 곁을 조용히 밝혀줄 작은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첫 작품으로는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레디뷰티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더 따뜻한 낭독을 전하는 보리사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리사자의 책방 첫 번째 소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레디뷰티의 크리스마스 지금 시작합니다. 레드뷰트의 크리스마스. 루시 모드 몽고메리. 물론 산타클로스는 오셔. 지미 마틴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지미는 10살이고 10살은 자신감을 가지기 쉬운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산타클로스는 언제나 오셨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알지, 쌍둥이들? 쌍둥이들도 안다고 했고 지미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테오도라는 한숨을 쉬며 올해는 작황이 나빠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산타클로스와 무슨 상관이야? 지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테오도라 누나도 잘 알잖아. 산타클로스는 부자여서 작물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도 흉작이었지만 산타클로스는 오셨어. 너희 쌍둥이는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난 분명 기억해. 이번에도 당연히 오실 거야.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 쌍둥이들. 분명 내 스케이트랑 너희 인형을 가져오실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편지를 써서 굴뚝으로 던져 올렸으니까 산타클로스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사탕과 견과류도 당연히 있을걸. 엄만 칠면조사로 읍내 가셨어. 우리 크리스마스는 아주 끝내줄 거야. 침이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 테오도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새끼 순말이 잘 팔리면 엘리자베스 이모가 어떻게든 해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테오도라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짧은 겨울 오후의 해가 평원을 붉게 물들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16이 되면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지미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살 때는 이렇게 한숨 안 쉬었잖아, 누나. 그러지 마. 자꾸 기분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미안해, 지미. 요즘 누나한테 좀 나쁜 버릇이 생겼지? 사람은 나이가 들면 좀 따분해져서 그래. 테오도라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누나만큼 나이가 많아지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지미가 말했습니다. 내가 16이 되면 뭘 할지 말해줄게, 누나. 난 빚을 다 갚고 엄마한테는 비단 드레스를 사드리고 쌍둥이에게는 피아노를 사줄 거야. 멋지지 않아? 나는 남자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럼 멋지고 친절하고 용감한 남자가 되어서 진짜 엄마를 도와드리면 정말 좋겠다. 테오도라가 부드럽게 말하며 아늑한 난로 앞에 앉아있는 통통한 쌍둥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 엄마한테는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미가 작은 모피 러그 위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러그는 4년 전에 지미의 아버지가 잡은 코요테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나, 엄마 올 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 싸움이 많이 나오는 신나는 이야기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죽이지는 마. 싸움 이야기는 좋지만 모두 살아남는 게 좋아. 테오도라는 웃으며 1885년 리엘 반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이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이미 깜깜해졌고 쌍둥이는 꾸벅꾸벅 졸았지만 지미는 여전히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누나 이야기 끝내줬어. 하나만 더 해줘. 안 돼. 이제 모두 잘 시간이야. 테오도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번에 하나씩. 그게 내 규칙이잖아. 엄마 오실 때까지는 깨어있고 싶어서 그래. 지미가 우겼습니다. 안 돼, 지미. 포터씨를 만나려면 엄마가 많이 늦으실 수도 있어. 게다가 산타클로스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 산타클로스가 오시다가 너희가 깨어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몰라. 지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잘게. 하지만 먼저 양말을 걸어야 해. 쌍둥이들, 너희 것도 가져와. 쌍둥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가 양말을 가져왔고 지미는 그것을 벽난로 선반 가장자리에 쭉 걸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순순히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다시 한숨을 푹 쉬고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 비치는 들판을 한번 내다보고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라가 자꾸 한숨을 쉰다고 하니 아주 침울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아가씨라고 여기기 쉬울 테죠? 그러나 테오도라는 서스케처원에서 가장 명랑하고 씩씩한 16 소녀였습니다. 반짝이는 갈색 눈과 장밋빛 보조개가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다만 테오도라는 아이들이 실망하게 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크게 낙담할 테고 부지런하고 인내심 강한 이모가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오도라는 5년 전 엘리자베스 이모와 조지 이모부가 사는 레드뷰트의 이 작은 통나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가족인 오빠 도널드는 돈을 벌러 클론다이크로 떠났습니다. 이모 가족은 어린 조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테오도라는 그때부터 그 집에 살며 이모의 오른팔이자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놀이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지 이모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모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부가 세상을 떠난 후 작은 통나무 집에는 수시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이모와 테오도라가 최선을 다했지만 살림을 꾸려나가기는 몹시 어려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황이 나빠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테오도라와 이모는 아이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고 적어도 지미와 쌍둥이는 아직 심하게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7시에 썰매 방울이 달랑거리며 엘리자베스 이모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테오도라는 달려나갔습니다. 이모, 어서 들어와서 몸부터 녹이세요. 그녀가 잽싸게 말했습니다. 레드는 제가 끌고 가서 마구를 벗길게요. 아휴, 너무너무 춥고 쓸쓸한 밤이구나. 이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낙담한 듯한 목소리에 테오도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다는 뜻이겠지? 테오도라는 네드를 외양간에 데려가 묶은 다음 슬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는 난로가에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모, 그러지 마세요. 테오도라가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늘 씩씩하고 곧센 이모가 눈물을 보이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춥고 피곤하셔서 그래요. 금세 따뜻한 차 한 잔 태워올게요. 그럼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미안. 저기 걸린 양말들을 보니까 그만. 테오도라, 아이들 선물을 하나도 못 샀단다. 하나도. 포터 씨가 새끼 순말 값을 $40밖에 쳐주지 않았어. 영수증 처리하고 나니까 생필품 살 돈밖에 남지 않았단다. 그거라도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일 아이들이 실망할 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진작 애들한테 말해줬어야 했나 봐. 하지만 순말값을 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테오도라. 미안해. 미안해, 테오도라. 이제 괜찮아.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우리 차나 한 잔 마시고 자자. 그래야 땔감도 아끼지. 테오도라는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이어 탁자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좁고 푸른 리본이 달린 아주 예쁜 금목걸이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그것을 손에 감싸쥐고 비장한 얼굴로 달빛 내린 들판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귀한 펜던트는 도널드 오빠가 4년 전 클론다이크로 떠나기 직전에 테오도라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활달하고 성격이 좀 급하긴 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도널드 오빠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물건. 이것을 포기할 일은 절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내 선물이야. 하느님의 선물. 오빠는 테오도라를 여러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자신을 불렀던 그 생각을 하자 테오도라는 목이 메웠습니다. 체인은 못 샀지만 돌아올 때는 클론다이크 금덩어리로 만든 굵은 줄을 가져올게. 그렇게 도널드 오빠는 떠났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규칙적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다 탐사대가 외진 황야로 들어간다는 편지를 끝으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은 절망이 되었고 도널드 프렌티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합류한 탐사대에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테오도라는 도널드를 다시 볼 희망을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펜던트는 2배로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는 언제나 그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런 이모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자 안에 든 펜던트를 꺼내려는데 머리카락이 몇 올 보였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오빠의 것이리라 생각하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테오도라는 결단을 의미하듯 고기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따뜻한 모자와 외투를 걸쳤습니다. 스펜서까지는 단 5마일이었습니다. 1시간만 걸으면 충분했고 크리스마스 이브라 상점들도 늦게까지 열려있을 터였습니다. 내들을 외양간에서 다시 끄집어내기는 어려웠고 앞마른 발을 다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다녀오기 전까지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나쁜 심부름이라도 하듯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곤 달빛 비친 길을 재빨리 걸었습니다. 찬란하게 눈부신 들판이 사방에 펼쳐졌고 북녘 겨울밤의 신비와 장엄함이 온통 그녀를 감쌌습니다. 공기는 차고 고요했지만 테오도라는 몸에 열이 날 정도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레드뷰트에서 스펜서로 가는 길은 외딴 길이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러건 씨의 집이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스펜서에 도착한 테오도라는 곧장 읍내에 하나뿐인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주인 벤슨 씨는 이모부의 친구였고 테오도라는 그가 펜던트를 사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게를 들어설 때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혹시 안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레드뷰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없게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테오도라 양. 벤슨 씨가 바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치고는 별로 반갑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벤슨 씨. 테오도라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사려는 게 아니고 팔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 펜던트를 사주실 수 있을까요? 벤슨 씨는 입술을 오므리고 펜던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글쎄, 중고 물건을 사드리는 일은 별로 없어서.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 양이라면 도와드리죠. 이 장신구는 $4에 사겠습니다. 펜던트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았지만 $4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고 더 쳐달라고 재촉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펜던트는 벤슨 씨 손에 넘어갔고 테오도라는 바닥바닥한 새 지폐 4장을 지갑에 넣고 장난감 가게로 향했습니다. 반시간 뒤 그녀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레드뷰트로 돌아오는 길 입구에 섰습니다. 지미에게 줄 스케이트, 쌍둥이를 위한 사랑스러운 인형 2개, 견과류와 사탕꾸러미, 그리고 통통한 칠면조 1마리. 테오도라는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러건 씨의 집을 조금 지나 포플러 숲 언덕을 돌아 나오는 지점에서 길은 획 꺾였습니다. 테오도라가 그 모퉁이를 돈 순간 그녀는 놀라 발을 멈추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모피 코트를 걸쳤고 모피 모자를 깊게 눌러서 이마와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무성한 수염뿐이었습니다.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식을 잃은 듯 했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곧 얼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초원위로 길게 난 말발굽 자국을 보니 말이 폭주하는 바람에 남자가 낙마한 것 같았습니다. 테오도라는 추측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러건 씨 집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몇 분 뒤 러건 씨와 그의 아들이 말에 나무 썰매를 메고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테오도라가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집에도 빨리 가야 해서 낯선이가 안전하게 실려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삐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통나무 집에 도착한 그녀는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선물을 양말에 넣고 이모가 아침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식탁 위에 칠면조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우 피곤했지만 행복으로 가슴이 충만했습니다. 다음 날 작은 통나무 집에 가득한 환호성만으로도 테오도라의 희생은 충분히 보상받고 남았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산타클로스가 틀림없이 오신다고 했잖아. 지미가 환호했습니다. 우와, 끝내주는 스케이트다. 쌍둥이도 말없이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이모의 얼굴이 환해서 테오도라는 기뻤습니다. 이어 모두가 거들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테오도라가 오븐을 들여다보고는 칠면조가 다 익었다고 엄숙하게 선언하려는 순간 썰매가 집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러건 씨와
테오도라가 길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남자가 모피코트를 입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유쾌한 밤색 눈동자가 이상하리만큼 친숙해 보였습니다. 테오도라는 현기증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오, 도날드 오빠! 테오도라는 건장한 사내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 반시간 동안 모두가 서로의 근황을 묻느라 시끌벅적했고 가장 덜 흥분한 러건 씨가 칠면조를 오븐에서 꺼내 난로 뒤로 옮겨두었습니다. 러건 씨가 아니었다면 칠면조는 새까맣게 숯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어젯밤 길에 쓰러져 있던 게 오빠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오, 오빠, 내가 읍내에 가지 않았다면. 그럼 아마 얼어 죽었을 거야. 도날드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막차로 스펜서에 도착했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마차를 구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말을 타고 왔지. 저 언덕 근처에서 말이 뭔가에 놀라 갑자기 미쳐 날뛰었고 나는 반쯤 졸다 그대로 튕겨나갔어. 아마 그때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나 봐. 그 다음은 러건시 부엌에서 정신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이제 머리와 어깨만 좀 쑤실 뿐이야. 그런데 나의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선물아. 내가 이렇게나 컸구나. 4년 전에 두고 떠난 그 꼬마 여동생이 내가 맞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넌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겠지? 그랬지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탐사대와 함께 북쪽 깊숙이 갔었지. 첫 해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 몇몇은 아예 돌아오지도 못했어. 우체국이 없어서 소식도 못 전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거의 절망하고 포기하던 참에 대박을 터뜨렸지. 이제 이 통나무집은 형편이 나아질 거야. 내가 적잖은 돈을 모았거든. 이제 빚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모, 우리 이제 걱정 없어요. 테오도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무엇보다 오빠가 돌아온 게 정말 기뻐. 너무 행복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점심부터 먹으면 안 돼? 지미가 뾰루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칠면조는 돌처럼 식어가고 있고 난 배고파 더는 못 참겠어. 모두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았고 작은 통나무집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레드뷰티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리사자의 책방 첫 번째 소설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